내가 또 점심에 저녁에 저기 신사동에서 그 인도건 막국수를 먹었어요. 근데 거기 비빔 먹었는데 어쩌다 튀었어. 이거 겁나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내가 있잖아 앞치마를 항상 입거든. 앞치마를 이렇게 두껍게 맨 했는데도 야 여기를 내가 몸이 너무 크신 거 아니에요? 앞치마에 비해? 앞치마 야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막국수를 먹지 말아야 돼. 그리고 막국수 먹으려면 우통 까고 먹던가. 꺼졌다. 아니 뭐 오늘 눈에 띄었던 뉴스. 오늘 눈에 띄었던 거 나는 저기 그 고민정이랑 배현진이랑 어제 얘기인데 어제 둘이 설전을 벌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화가 나요. 배현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근데 배현진이 압도적으로 이긴 거 아니었어요? 전 그래도 공격했다는 것 자체가 화가 나요. 공격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고민정이 배현진한테 도전하려면 먼저 나를 넘고 와라. 지가 감히 배현진한테 아니 앞서는 게 뭐가 있어요? 고민정이 없어. 근데 그냥 그런 꼴을 당하게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배현진 언니. 앞으로 제가 잘 지켜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출마한다 그래서 꿈틀꿈틀 하던데. 그렇죠. 그거야 뭐 사실 원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예상했고, 그리고 그게 뭐냐면 거기 부응해 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지. 사실 이제 제가 한동훈이면 야 내가 뭐 여기서 아유 저기 있어봤자 뭐하냐 그냥 안티만 늘지 하고 그냥 안 나갈 수도 있지. 근데 국가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또 출마하잖아. 이게 고마운 거지 사실 저는. 근데 이화영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1심 끝나자마자부터 왜 이렇게들 국정원 문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쌍방울이 과연 견실한 중견기업인지, 김성태가 견실한 중견기업의 CEO인지 상식만 가져도 알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국정원 문건이 거짓말이고 김성태가 진실이고 방용철이 진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좌파들에 의하면 국정원은 늘 조작이나 하는 그런 집단으로 맨날 매도해 왔었어요. 박지원도 막 국정원 문건 얘기하면서 막 그게 어떻게 국정원 문건보다 김성태 같은 조폭. 부패한 조폭 기업인의 말을 더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근데 판결문에 국정원 문건 얘기가 있어. 그럼 있어. 근데 있는데 참고로 박지원은 있잖아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났을 때 국정원 기록을 다 삭제하라고 지시해서 지금 기소당한 애예요. 근데 국정원 문건이라는 거 있잖아요. 뉴스타파가 이걸 갖다 이제 뭐 막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이걸 특집으로 막 얘기하는데 그거 특집으로 쓰는 애가 누군지 알아요? 봉지욱이다. 봉지욱. 봉지욱이 누구냐면 봉지욱은 JTBC 있다가 그렇죠, JTBC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의 몸통인 것처럼 조작을 커피 게이트. 그 커피 게이트에 제일 먼저 그쵸, 커피 게이트를 그쵸. 터뜨린 주범이야. 그러고 터뜨려놓고 네. 바로 이직한 애죠. 그러고 바로 이직했죠. 그러니까 봉지욱 그러니까 이런 애가 뉴스타파. 그러니까 오직하면 이 국정원 문건이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됐는데 오마이 같은 애들 말고는 받은 것도 없었어요. 아니 이쯤 되면 네이버는 뉴스타파를 내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봉지욱 같이 이렇게 조작해서 그러니까 다른 정보가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빼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 게이트인 것처럼 한 거 있잖아요. 이런 기자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우리나라가 너무 지나친 민주주의 국가 같습니다. 이런 사실 이 범죄자잖아. 아니 왜 이런 애가 여전히 기사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언제는 또 뭐 검찰이 진술 회유해서 문제라면 왜 갑자기 국정원이 다 이슈가 됐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국정원 문건을 많이 했는데 그럼 국정원 문건이라는 게 국정원 있잖아요. 그 대북 송금 나고 나서 이제 다 불러갖고 다 진술을 받은 게 국정원 문건인데 그중에 이제 이거 그 주가 조작 얘기는 요만큼밖에 안 되고 이거는 국정원이 따로 확인을 안 해. 왜 확인 안 한 줄 알아? 지금 너무 황당하거든. 말이 안 되잖아. 국정원은 이분들이 뭘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건데 국정원은 정보원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여러 사람들을 다 인터뷰하고 정보를 듣는다고요. 네. 그러면 그 정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정보 중에 하나가 뭐 민주당 관계자가 이거는 주가 조작용인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면 그거를 다 정보를 듣고 나서 다 정보를 올릴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주가 조작용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어떤 정황상의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쭉 쓰잖아요.
이호남이라고 알아요? 이호남? 이호남이 누구냐면 이제 그 공작이라는 그 황정민 나온 영화가 있는데 아. 거기서 북한 측 공작원이에요. 그러니까 이호남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개혁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 네. 쌍방울이 수익금을 일주일에 50억 원씩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주가 조작을 했으면 주식을 이제 팔아가지고 빠져나와서 그 돈을 갖다 이제 북한에서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고 그리고 실제 나눠서 주식이 오른 거는 그 2018년 초예요, 초. 그리고 이거는 2019년 얘기고 방북 송금한 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국정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곳곳에 정보원이 있고요. 그 정보원들이 모으는 그 정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하고 그 중에 하나인데 국정원이 이거에 대해서 깊이 파거나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거는 별로 가치 있는 정보가 아니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안부수하고 김성태하고 또 다른 이제 방 부회장 있거든. 이 세 명이 각자 다른 방에서 진술을 하는데 똑같이 얘기를 한다는 거. 이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떨어진 데다가 그거를 뒷받침하는 뭐 700만 달러 뭐 잘 받았다 뭐 이런 북한의 뭐 영수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증언이 맞아 떨어져서 그렇지 이번 같이 이화영 친척이 작성한 그런 이상한 문건 이런 거를 갖다 누가 이걸 신빙성 있게 하겠냐고. 이게 법원은 있잖아요. 그 심중주의라고 해갖고 그냥 자기가 봐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싶으면 이걸 조금이라도 말이 안 되면 배제해 버리는데 그 이화영 유죄가 된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증언이 다 일치하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채택해서 그럼요, 한 거란 그럼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저런 증거는 왜 채택 안 했냐 그러는데 저거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주가 조작을 해서 돈을 받아서 이렇게 뭔가 이제 자기한테 주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일방적인 전언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쨌든 간에 돈을 내놓으라는 거야. 북한이 있잖아요. 왜 갑자기 이재명 같은 놈한테 접근해서 왜 이재명하고 방북을 하겠냐고. 난 이유는 한 가지라고 봅니다. 북한은 돈을 우려내야 돼. 그치. 돈을 우려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랑 이제 틀어져 갖고 돈 나올 구석이 없고 미국 틀어지니까 문재인도 이제 움찔 하잖아. 그래서 이재명 좀 어리숙해 보이는 이재명을 이용해 돈을 뜯기로 한 거지. 그러니까 봐봐요. 쌍방울이 그 500만 달러를 갖다 그게 무슨 스마트팜 여기다 이제 투자한다 그랬잖아. 쌍방울은요 그전까지 네이팔고 이러는 기업이고 사실 스마트팜하고는 아무 그런 맞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북한이 그 500만 달러를 스마트팜에 사용했을 거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돈 우려내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폰 명분을 한 거지 사실은 핵무기 만들어야 된다고 한 거지. 그치. 이거지. 북한은 언제나 검은 돈을 요구하고 특히 방북할 때는 반드시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이상도 이하로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쌍방울 그 김성태도 아주 바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보증이 있고 그럼요. 그런 게 없었으면 대북 투자를 했겠냐고. 그럼요. 아니 북한에 투자를 하면은 100% 떼이는데 뭘 하는데 왜 하냐고. 경기도가 보증한다니까 그렇게 한 거라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니네가 그랬잖아. 쌍방울 같은 데가 그런 어떤 조폭이라고 조폭 기업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했잖아. 야 솔직히 조폭 기업인데 쌍방울이 어디 가서 비비겠냐? 누구한테 비비면 제일 좋겠어? 조폭하고 말이 제일 잘 되는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누구야? 딱 한 명 있지. 이재명이요. 그치? 조폭하고 제일 말이 잘 통하고 이신점신 모든 게 다 통하고 야 솔직히 이하영이 차도 바꿔달라 그랬잖아요. 이하영 그것도 너무 이차 웃기다. 꽂았어. 새 차로 바꿔줘. 이러면 또 새 차로 바꿔줘. 야 그런 누가 봐도 어디 삼육 양아치들이나 할 것 같은 그런 짓이 통하는 데는 니네밖에 없어. 쌍방울밖에 없어. 근데 이화영은 자기 낡은 차를 이제 그걸 바꿔놓고는 자기가 무슨 차를 탔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은 참 선택적인 기억 장애가 있어요. 정말. 아니 그럼 봐봐. 제가 쌍방울에게 일부러 차를 뇌물을 받은 게 아니고요. 제 차랑 바꾼 거예요. 그래 그럼 니 차는 뭐였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말 누가 믿어? 그 말 누가 믿어? 근데 어쨌든 다행히도 신진우 판사가 이번에 그 이재명 이것도 배당됐어요? 이것도 맞는다고 그러는데. 신진우 판사가 은수미도 구속했던 사람. 멋진 은수미도- 분입니다. 은수미도 구속. 응원합니다.